일각에서는 여전히 저한테 굳이 이준석 같은 인간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 먹이 금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가 진짜 6년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이준석 부류를 뭐 먹금이라든지 뭐 한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관심이 답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대응 방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결국에 이준석은 개인이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 서폿을 해두고, 그나마 그 최근에 허은하 대표가 폭로를 해서 CBS 언론 유착 문제로 그나마 시끄러 엄마한테 못 나가서 그렇지, 그동안 언론과 방송이 얼마나 이준석 씨를 띄워줬습니까? 그리고 팬코 준천지들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화력 지원을 하면은 마치 진짜 이준석이 무슨 실력자인 것처럼, 청년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준석 씨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도 이런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국민에 의해서 퇴출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정권 타령하면서 섬뜩하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진짜 섬뜩한 인간인지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다,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누워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퇴출은 이준석이 먼저 돼야 된다, 명태균 때문에 곧 구속될 거다, 그리고 계속 저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지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국힘당, 뭐 대통령실 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 그들의 워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준석도 지금 국힘 본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현 정국은 법조인들이 주도한다면서 이공계인 내가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저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는 지금 난리가 난 이준석 근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하나씩 깨주겠습니다. 지금 국내 야구 갤러리에 이준석 근황 충격이라면서 글이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뭐 글만 보고 이걸 그대로 제가 방송에 인용할 순 없으니 저도 꾸역꾸역 봤습니다. 원래 이준석 씨 관련한 방송, 뭐 토론이라든지 책, 그다음에 뭐 글, 이런 거 강의 다 보는 편인데, 요즘은 볼 게 너무나 많고 이준석 개인한테 집중하기에는 지금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요 글이 올라왔길래 저도 잠깐 봤습니다. 그 인용한 대목들을.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산불로 난리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도 뭐 신경 쓰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챗GPT 가지고 이재명 대표 조롱하는데 저렇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저렇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챗GPT로 저런 장난질이나 하는 게 지 대선 행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물론 이준석을 대선 주자 반열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근데 말을 저렇게 떠들어 놓고도 당장 행보는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준석이란 사람의 거품이 너무 많이 그동안 껴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언론과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띄우지 않았다면 이준석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인간인지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주 그래, 뭐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네, 한심하네, 이 정도라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 지금 설치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이 무죄 판결 받으시고 바로 산불 현장 고향인 안동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야, 역시 이재명이다, 사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누가 보면은 라이벌이라도 된다는 듯이 나는 일부러 안 간다, 공무원한테 괜히 보고받으라고 해서 이거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챗GPT로 아무 의미 없는 25만원 지폐 만들어서 낄낄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천하람, 다른 한쪽에는 이따 말씀드릴 이기인, 둘을 앉혀놓고 저런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대선에 나온다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언론이 계속 여기에 힘을 보태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요 다음 대목인데요. 본인의 비서관 할머니 댁이 전소가 됐다는 거예요.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가 돼가지고 저도 안 믿겨가지고 이 내용도 몇 번을 다시 들어봤는데 실제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깔끔하다는 말을
지금 선임 비서관의 할머니 댁이 불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 입은 상황에 쓸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감 능력 결여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런 대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 이거를 빠르게 대응하는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결여, 무책임한 모습, 이걸 보였기 때문에 이 네티즌은 공감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준석은 정말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 보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안 믿으실까봐 영상을 직접 듣고 이렇게 자막 띄워가지고 제가 또 공유를 드립니다. 혹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들어보셔도 되는데, 진짜 저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난리가 났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냐, 귀를 의심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뭐가 깔끔하다는 거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민주당이 후회를 할 거다, 땅치고 후회할 거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댔으나 본인의 행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개혁신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인간을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요. 본인들이 어떠한 공을 쐈는지 이기인 씨 장본인은 모를 겁니다. 사진조작범 이기인입니다 이러면서 유쾌한 척, 저 이런 억텐이 너무 싫어요. 막 젊은 척하고 나는 이렇게 유쾌하게 이걸 넘어간다, 막 쿨하고 힙한 척은 5만 가지 방식으로 다 하는데 이걸 보세요. 지금 본인이 저지른 만행이 이렇게 유쾌한 척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해가지고 망신을 당해서 이걸 좀 어떻게 유쾌하게 넘어가 보겠다는 거면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법원에 박제가 됐으니 보시다시피 펜코에서도 아니 무슨 정치 갤러리 유저도 아니고 정당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같다 라고 펜코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보시다시피 비추 테러를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도 저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게 펜코 준천지들이다, 진짜 짜치다, 어떻게 저게 정치인의 언어냐 라는 반응도 보시다시피 비추 테러를 막 날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 본인은 물론이고 확대범이죠.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그 펜코 준천지들, 이들은 절대 어떠한 이 문제의식도 갖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는 이게 본인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범인이다 하고 이준석 사진, 한국의 개, 요런 풍자들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확대 밈이 번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도 자세히 써놨으니 길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준석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정책 토론의 형식을 띈 여론전입니다. 자기 비호감도는 높고 지지율은 박살나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저렇게 정책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라운드를 옮겨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한테 논리적인 반박을 해선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준석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세계관 자체를 박살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확대범의 사진 조작이 법원에 의해서 박제가 된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려 수석 최고위원이 법원에서 조작범으로 박제가 됐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오히려 그들은 사과는커녕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이준석이 AI네 뭐 연금개혁이네 토론하는 척하면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지금 저들은 결국 그런 이미지만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저들을 보면 조작범, 도망자, 비호감, 찌질함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키워드밖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준석이 막 토론토론거리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상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그 전에 허은하 대표부터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벌써 40일 넘게 도망치고 있다니까요. 허은하 대표 피해서. 그래놓고 허은하 대표를 무슨 스토커라고 몰아가는 이준석 씨, 얼마나 지금 허은하 대표가 짜증나겠습니까? 토론한 코스프레 하던 쫄보 이준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허은하 대표의 대응, 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목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은 그런 이미지만 만들면 언론과 방송, 물론 이제 요즘 방송은 좀 약발이 좀 떨어졌지만 언론에서 어쨌든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먹금이 답이라는 얘기를 적어도 제 채널에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만약에 하고 싶거든 확실하게 압도할 상황이 아니면 놀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마치 본인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좋아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상대방을 골라가지고 이미지 그 메이킹을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줘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요즘 찰지게 저들의 비판을 잘하고 계시던데, 합리적 보수하면 뭐냐? 원래 법원이 그렇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던 사람들 아니었냐? 보시다시피 사진 조작범에 대해서 팩폭을 날리고요. 지금 이 확대 밈이 어떤 식으로 번지고 있는가, 긍정 차원 그리고 저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차원 등등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팍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밈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는 곽상도 50억 클럽 때도 아마 보셨을 거고 그거 말고도 김건희 아이빌리브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님 무죄가 선고되니까 용산에서는 TV를 끄고 그 안에서는 정적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끝났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축배를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 무죄 전부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내에서 그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탄식보다는 정막이 흘렀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고 TV도 꺼버렸다. 하지만 본인들이 TV를 끄고 보기 싫다고 그냥 외면을 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곧 이재명 대표님이 당당하게 정권 교체를 하시고 이 적폐들의 뿌리를 뽑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권 관계자도 지금 분위기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확 꺼졌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위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재명 무죄 안 나와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자장가 타령을 하던 주진우씨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국힘당의 망언 퍼레이드를 보면 저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짧게만 전해드리면 문해력 타령을 하고 판사의 개인 성향이 반영됐다고 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식적 판단이 아니라고 그냥 떼쓰고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 씨 이걸로 망신 제대로 당했죠. 선거법 무죄를 받아도 조기 대선 출마하면 안 된다. 본인 손가락부터 챙기길 바라고요.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정의 타령을 하는데 일단 한쪽에는 명태균, 또 다른 한쪽에는 토어제, 요걸로 본인은 끝났습니다.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무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본인 잣대대로 전해주면 유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가 없고요. 한동훈 씨는 거짓말 면허증 타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DC 국힘 갤러리 쪽이나 미정갤이나 이런 데서 털리는 걸 보면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알아서 이미 나락을 갔구나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윤상현 씨는 좌파 사법 카르텔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렇길 바라는 거죠.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막 큰절 받고 이럴 때 알아봤습니다. 그냥 저렇게 비나이다 하는 건데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경원 씨는 상식 배반한 특혜 판결 타령을 하면서 특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으나 바로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께 사망 선고일 타령을 했죠. 그게 고스란히 본인과 본인 당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저런 막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세월호 막말 내뱉은 차명진 씨의 근황입니다. 2심에서 패소해서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총 유족 126명이기 때문에 1억 2,6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경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저 사진 조작범 이기인,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섬뜩하다는 얘기를 자꾸 이재명 대표님한테 하는데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행태
그 자체가 섬뜩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앞으로 제일 중요해진 건 선고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 계속 주목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